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뚝딱 경제TV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AI 반도체의 최강자 엔비디아와 볼드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두 회사 모두 여전히 잘 나가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힌트는 앞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숫자 267%에 있습니다. 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 그러니까 AI 서버가 몰려있는 동네의 전기요금이 최근 5년 사이 26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전기요금이 오른 게 왜 반도체 채용자들을 위협하는 걸까요? 네,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이 GPU, 이게 한 개당 최대 700W의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예, 웬만한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보다 훨씬 센 전력을 GPU 하나가 계속 먹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GPU가 수만 개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보다 좁은 공간에서 전력을 몇 배나 더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의 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GPU를 얼마나 더 사 모으냐가 관건이었다면 지금은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리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제가 이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예전엔 GPU를 얼마나 많이 바꿨느냐가 다였다면 이제는 전기랑 연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진짜 걸림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GPU 자체의 계산 속도가 느린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차선을 아무리 늘려도 톨게이트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이제 정체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전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는 기업도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엔비디아 혼자 다 가져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 연결 통로를 뚫어주는 기업.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소개할 ALM 같은 이제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데요. 지금 화면 이쪽처럼 GPU와 GPU 사이에 데이터가 오갈 때 마치 좁은 병목 구간에 자갈이 잔뜩 쌓여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전력과 열이 낭비가 됩니다. 실제 계산하는 데 쓰는 전력보다 이 데이터 옮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전력이 새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애플 쪽을 보시면 스마트 칩이라는 신호 정리반을 두면 네, 마치 막힌 도로에 신호등과 차선 안내를 잘 정비해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스마트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존 강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엔비디아는 자기 GPU들끼리 빠르게 연결하는 자체 기술, 네, NVLink로 자기 진영을 단단히 지키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범용 방식으로 규모를 더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표현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계산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전기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공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나스닥에 상장된 아스테라랩 티커명은 이제 ALab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 회사 출신 엔지니어 3명이 차린 회사입니다. 2014년 상장했는데 그의 매출이 무려 242%나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데요. 엔비디아 GPU와 그리고 인텔 GPU, 인텔 CPU, 그리고 서버 안에 여러 전기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를
회사 제품을 아주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라고 하는데요. 신호가 멀리 가면서 약해지는 걸 다시 증폭시켜주는 그런 이제 중계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우루스라고 하는데요. 케이블에 똑똑한 기능을 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스크로피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오가는 여러 갈래길에서 교통 정리해주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네오라고 하는데요. GPU가 메모리에 더 빠르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걸 업계 최초로 증명을 하면서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회사의 진짜 감정은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엔비디아든 AMD든 인텔이든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 구글,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 편에 서는 게 아니라요.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라도 좀 확인이 되는데 이제 최근 1년 매출 성장률이 164% 그리고 상위 3개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핵심 고객들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회사에 부품 없이는 못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물론 뭐 장비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스테라랩은 누구에게나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금의 비싼 주가에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자기 고객을 꽉 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다른 회사 제품과는 잘 안 맞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브로드컴은 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힘이 있지만 반대로 아스테라랩의 영역까지 직접 넘어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교 FA 증권이라는 대형 증권사는 이 회사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덩치 큰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투자하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좀 한눈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빨간 선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은 가파르게 치솟는데 네, 회색 선 보시면 즉 단순히 GPU 계산 능력이 좋아지는 속도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 이게 바로 이제 효율성 갭입니다. 네, 전기는 계속 부족해지는데 계산 능력만으로는 그 격차를 못 메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스테라랩이 242%라는 폭발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틈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있으면 좋은 부분이 아니라 없으면 AI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는 생명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투자 중심이 GPU를 얼마나 사모으느냐에 사모으느냐에서 전기와 연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로 완전히 연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흐름의 맨 앞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아스테라입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거인들이 어쨌든 이 영역에 직접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한 종목에 그걸 몰빵을 하기보다는 병목이 이동하는 그 이 큰 흐름